네, 안녕하세요. 경남 하동의 아들 트랙터 청년 트랙터 여행가 여행대학 총장 강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죠. 우리 농밭을 가는 기구고요. 아니요, 튜닝을 하지 않았고요. 판매되고 있는 트랙터를 그대로 이제 대여해서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는 제 짐칸을 딱 실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최대 시속은 30km고요. 보통 저는 여행 다닐 때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고속국도로 이제 15에서 한 20km, 느릴 때는 한 10km 정도를 이제 2차선 도로면 갓길로 다니고요. 4차선 고속국도라면은 맨 오른쪽 2차선 도로를 이제 이용해서 천천히 여행을 하면서 다니는 거죠. 오히려 처음에는 답답해요. 왜 이렇게 느리노 이렇게. 근데 사람이 눈이 이제 점점 적응하거든요. 트랙터 위에 딱 이렇게 앉으면 창이 엄청나게 이제 넓죠. 속도감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km가 점점 이제 빨라지게 느껴져요. 그 농기계를 타고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은 우리나라 국내를 6개월 동안 여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10,000km의 터키 트랙터 행사 일주를 했고, 2013년에는 8,304km의 중국 트랙터 종단 일주를 했고, 2014년에는 브라질 일주를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는 미얀마 전역을 2달 동안 여행을 했고, 이제 2017년에는 남미 여행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 한 달 전에 트랙터를 배에 실어가지고 터키로 운송을 해놓고, 미얀마도 마찬가지로 트랙터를 미리 선정해서 보내놓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공장이 있어요. 칭다오 현지 공장에서 트랙터를 받아서 하얼빈까지 이제 운송을 해서 하얼빈에서 출장식을 하고 남쪽 이제 계림까지 종단을 한 거고, 초반에는 또 지루했죠. 왜 이렇게 느리노? 왜 이렇게 트랙터 안 가노?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여행의 계획을 안 세워놨거든요. 지나가다가 여기가 제가 처음 들어본 지점이 있는데 라고 하면 이게 막 지그재그로 제가 가고 싶은데 그냥 가보게 되는 거예요. 막 후비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별로 지루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경남 하동이라는 촌에 자랐기 때문에 전 세계는 어떻게 생기고 있을까, 전 세계 문화는 어떨까, 사람은 어떨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20대는 뭘 하면 살까라고 생각하는데, 여행가가 되자 그러면. 근데 많은 선배들이 도보도 하고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모든 걸 했는데, 이왕 10년 동안 여행가로 살 거면 조금 더 유명해지자. 그러면 나만의 무언가 창의적인 여행이 필요했는데, 경운기나 트랙터 타고 여행하면 저놈 또라이 괴짜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겠고,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여행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특별하게 생각해 줄 것 같았고, 또 여행에는 메시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다 보니까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느껴서 이 트랙터를 타고 여행을 한다면, 이 트랙터를 보면 전마가 왜 저러노? 왜 트랙터 타고 여행하노?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농민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다 접목시켜서 이제 트랙터나 경운기를 타고 여행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터키 갔을 때는 농민들을 전달해주기 위한 모자와 팜플렛, 그 다음에 같이 농밭을 갈기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에 갔을 때는 26번 정도의 농민 정책 간담회를 열었어요. 농기계를 어떻게 단가를 조금 낮춰줄까, 아니면 창고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어줄까. 미얀마도 마찬가지로 향후 농업이 어떻게 발전할 거다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간담회를 했었죠. 왜냐하면 미얀마는 아직까지 소 달구지로 농사를 짓거든요. 트랙터를 보면 다 놀래거든요. 이런 기계를 갖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 건지. 향후 농업 기계와 보급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농민 정책 간담회를 계속 열었던 거죠. 되게 많죠. 6개월 동안 국내 트랙터 무전여행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밖에서 다 얻어내야 됐어요. 그래서 쌀이 필요하면 이 쌀 농가 가서 10월달에 추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쌀가만 200g에 떨어지면서 쌀을 얻어먹고, 고기 필요하면 한우 농가 가서 소똥염을 치우면서 이제 또 고기 얻고, 어촌 갔을 때는 어부들랑 같이 나가가지고 배 농장 가서 배 따면서 이제 딸기 농장 가서 딸기도 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도 만나서 농업 정책에 대해서 얘기도 한번 해보고. 특히 이스탄불로 들어갔을 때는 경찰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바로 달려갔어요. 왜냐면 시속 30km라도 한 1분 정도 달리면 진짜 금방 많이 거리를 가거든요. 그럼 경찰이 잘 못 따라오죠. 터키에서는 트램이라고 있거든요. 트램 지나가는 그 길을 트랙터 타고 같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안이 이제 저한테 서라고 했는데 제 취지도 얘기하고 또 증서도 보여주고 하니까 또 공안하고 또 친구가 돼서 또 트랙터 타면 같이 사진 찍으면서 이야기하고. 트랙터도 느리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공안들도 다 좋아하고 경찰들도 기념사진 찍고 같이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줬던 것 같아요. 불편하죠. 트랙터 진동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되게 억수로 불편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또 적응하니까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다가 계속 하면 쿠션에 또 적응을 하고. 트랙터 요즘 시설이 많이 좋아요. 저희는 뚜껑이 있기 때문에 비바람, 눈을 다 막을 수가 있고, 이 왼쪽에 보면 에어컨이 있어요. 히터도 나오고요. CD 플레이어도 있고 MP3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이스박스 같은 것도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달 수 있거든요. 핸드폰을 충전시킬 수 있고 웬만한 자동차의 시설은 다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점이 없었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갔을 때 뭐 간담회 하거나 그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실현됐을 때, 그러니까 트랙터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이 빨리 수리가 안 되고 AS가 너무 느린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걸 직접 회사에 건의하거나 사람들에게 건의했을 때 그것들이 해결이 되는 모습 봤을 때 조금 좋았던 것 같고요.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꿈꾸던 여행이 국내 여행을 벗어나서 해외 트랙터 여행이었는데 그 로망을 이뤘을 때 그 행복감이 가장 최고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진짜 실제적으로 20대 때 이뤘구나. 그럼 앞으로 이 힘을 통해서 무엇을 해나가야지에 대한 설렘이 생기는 거죠. 주 하는 일은 여행자들, 우리나라 여행가 여행 작가들을 한 100여 명 모았어요. 그분들이 여행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같이 함께 떠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여행대학이라고. 여행대학이 지금 총장으로 대표를 맡고 있고, 창원 KBS, 경남에 있는 KBS의 시사토론 같은 거 패널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강연도 하고 있고요. 여행책을 쓰는 여행 작가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무슨 소리냐? 제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전혀 앞을 예측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대다수더라고요.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궁금한 대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실패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도전해보는 거죠. 그 방법들을 예측 불가능성에서 계속 배우거든요. 앞으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이 사회에서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저 역시도 늘 실패하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매 순간 실패해요. 빨리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동들을 위한 농촌 교육, 그다음 학교를 만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여행 가기 때문에 세계 각지를 조금 더 한 2, 3년 정도 더 여행할 생각이고, 해외 나가서 유학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농촌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나 아동들이나 교육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들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농촌이 조금 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